기업의 규모가 기업의 성격이나 경영 원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는 경영 조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모가 다르면 경영자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경영의 규모는 단순히 사원의 수가 아닌 상급 경영자들의 수로 결정됩니다. 하급직 종업원들로 구성된 회사는 조직 구조나 조직 행동을 봤을 때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계획과 판단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최고 경영층의 구조, 즉 경영 구조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즉 회사의 규모는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기업은 최고 경영자와 작업자들 사이에 오직 한 단계의 경영 계층만을 필요로 합니다. 소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기업 경영 활동 자체와 기업의 다른 기능들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기능별 관리자들이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면 중기업은 소기업과 달리 최고 경영자는 경영에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목표는 최고 경영자가 수립하지 않습니다. 목표 수립 업무는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능별 관리자와 최고 경영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최고 경영자의 직무들 가운데 한두 개의 직무는 팀이 조직되어 수행하게 됩니다. 최고 경영자의 실무적 행동이나 전반적인 목표 수립 업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제 원칙은 언제나 좀 더 나은 원칙이 됩니다. 반면 거대기업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 활동과 전반적인 목표 수립 활동 모두를 팀을 기초로 조직하게 됩니다. 거대기업은 최고 경영자 조직 그리고 기능별 책임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거대기업은 오직 연방제 경영 조직 원칙에 따라서만 조직됩니다. 거대기업의 상한선이 있을까요?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적 이동성을 막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나 사회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경영 불능 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최고 경영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대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능한 사람이 신입사원에서 시작하여 사장이 되지 못하거나 진급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업은 규모가 너무 커진 것입니다. 이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고급 경영자 부족 현상을 야기합니다. 또한 회사가 너무 많은 분야로 세분화되어 경영자들이 공통의 시민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공통의 목표를 소유할 수 없게 되면 회사는 경영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영 불능 상태를 대처하기 위해 경영자의 직무와 회사의 구조를 적절하게 구조화해야 합니다.